역학에 관련
안녕하세요. 목소리 혹시 들리는지 채팅 한 번만 쳐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컴퓨터 이 오디오 소리도 잘 들리는지 한 번만 체크해 주세요. 수강 역학의 두 번째 시간, 오늘 역학 연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소리도 들리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전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드린 부분도 있는데 못 들은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 예제를 그냥 진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실무자들이 작업을 하게 될지 보여드리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고 질문 또 끝에 받을 예정이니까 중간중간에 해주셔도 되고요. 끝에 해주셔도 되고 진행 일단 해보겠습니다. 반려가 많이 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예제 고른 게 사실은 어, 가장 괜찮다고 생각된 게 뭐 이것저것 알려드릴 게 많은 예제라서 지금 예제를 골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해도 30분짜리 강의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정제부터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제는 한 문장을 기준으로 발화를 구분하는 작업이에요. 종결어미를 기준으로 문장을 끊어주시면 되고 앞 뒤에 있는 간투어는 삭제하시고 중간에 있는 간투어는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발화가 1분 미만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마우스 커서를 정지해 두신 파형 위에 올려보시면 타임코드가 나와요. 지금 1초부터 8초까지 정제가 되어 있다고 나오죠. 그러면 총 7초니까 문제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제는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지금 보시는 길이 정도가 적당한 거거든요. 만약에 앞뒤로 이런 식으로 길게 빠져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파형의 끝부분에 가시면 이렇게 커서가 양쪽 화살표로 바뀌죠. 그때 드래그를 해주시면 파형의 길이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정제를 피하셔야 돼요. 중복 정제는 이런 식으로 기존 파형의 색깔보다 진하게 표시된 부분, 이 부분이 중복 정제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커서를 클릭을 해서 그 해당 발화에 가시고 문장 삭제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가 사실 정제는 끝이에요. 그리고 단축키를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Shift S가 재생하고 멈추는 거, 이 버튼에 해당하는 기능이고요. Shift S를 누르면 두 번째 시간, 오늘 역학 연구 방법에 대해서 재생이 되고 알아보도록 다시 누르면 하겠습니다. 정지가 돼요. 그리고 S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A랑 D가 2초씩 앞뒤로 이동하는 기능이에요. 지금 Shift D를 누르면 뒤로 2초씩 가고 Shift A를 누르면 앞으로 2초씩 가죠. 역학의 두 이런 번째 식으로 ASD로 자기가 원하는 구간을 들으시면서 정제를 해주시면 구강 되세요. 역학의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마우스 없이도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단축키가 좀 숙달되신 분들은 재생을 하다가 사용해서 멈춰서 Shift W가 시작점을 잡는 거예요. Shift W로 시작점을 잡고 구강 역학의 두 재생을 번째 해보다가 시간, 오늘 역학 연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결 어미에서 다시 Shift S로 멈추시고 그리고 Shift X를 누르면 끝점이 잡히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Shift 스페이스바
눌러서 발화를 저장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중복이니까 다시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제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제를 마치면 밑에 기계전사가 나와요. 이 역학의 두 번째 시간, 이 부분이 지금 기계가 이 오디오를 인식해서 한글로 전사를 해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텍스트 복사, 텍스트를 복사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수정을 구강 진행하시면 돼요. 역학의 두 번째 시간, 오늘 역학 연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장이 이상이 없죠? 그러면 발화 저장 누르시면 지금 발화 하나가 작업이 완료가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 전사랑 정제를 동시에 해야 되냐, 따로 하면 안 되냐 이런 부분 문의를 해주셨는데 그건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세요. 구강 음, 정제 같은 경우에는 좀 배속을 빨리 해서 역학의 알아보도록 동결어미만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은 다음에 끊고 넘어가면은 좀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전사는 이제 배속으로 들었을 때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제를 배속을 높게 해서 작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전사를 하셔도 되고, 그게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동시에 진행하셔도 돼요. 정제 하나 끊어놓고 전사를 하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셔도 되는데, 저는 정제를 먼저 하는 편이 맨 끝까지 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한번 파형에 대한 검수, 뭐 중복 정제가 된 부분,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다고 생각해서 정제를 먼저 하고 전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뒤로 계속해서 정제 전사를 해볼 텐데요. 하면서 이제 나오는 부분, 나오는 이슈, 자주 틀리는 부분이나 반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진행하기 이전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초를 자를 때 겹치는 거 많이 보여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뒤에 이 부분도 나중에 예제에 나올 거예요. 끝까지 봐주시면은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예제를 가지고 통으로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제를 먼저 하고 전사를 하는데 지금은 정제 전사를 동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저장하고 Shift S 눌러서 다시 재생을 할게요. 배속은 그냥 지금 원배속으로 할게요. 잘 들으셔야 되니까 원배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Shift S 눌러서 재생. 역학 연구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다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서 정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까지는 아까 전 수업에서 했던 거라 잠깐 넘어가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게요. 자, 재생. 네, 지금 교육 중이에요. 혹시 잘 들리실까요? 네, 계속 진행할게요. 이 부분에서 재생. 역학에 관련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역학 연구 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된 그 동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요가 들렸죠? 최대한 동결어미 위주로 들으려고 하시면 되세요. 이번에도 아까 이 부분에서 했어요. 했어요죠? 시작점부터 잡아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시작점. 역학에 관련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역학 연구 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된 그 동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네, Shift S 눌러서 정지하고 Shift X 눌러서 끝점 잡으신 다음에 Shift 스페이스바 눌러서 정제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기계전사가 지금 나오죠. 교수님이 역학에 관련된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이 부분을 텍스트를 미리 복사해놓고 다시 들으시는 게 좋으세요. 시작부터 들어볼까요? 역학에 관련된 지금 들어보면 역학에 관련된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역학에 관련 그러면 이 부분부터 역학이인지 앞부분 관투어를 자르는 과정이거든요. 역학 이 부분부터 재생해 보시면 역학에
역학계로 시작을 하죠. 그럼 이 앞부분까지는 어라는 얘기예요. 역학에 그래서 파형을 앞부분까지 조금 당겨주시면 됩니다. 역학에 관련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역학 연구 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된 그 동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중간에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죠. 그런 것들은 들리는 대로 전사를 해주시면 연구 되세요. 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된 그 설명된 동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들어간 간투어는 다 추가를 해주시면 되시고, 뒷부분에 여러분들에겐 없었죠. 마침표 찍어주고, 그리고 역학에부터 시작했으니까 앞에 공백도 잘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발화 저장까지 누르시면 다음 문장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맞아요. 영상 보면 밑에 기계전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거는 오류가 난 영상이라서 보시면 여기 중단 요청하기가 지금 UI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중단 요청하기랑 비슷한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 버튼을 누르시면 중단 요청하려는 사유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사유를 자세하게 적어주시고 단톡방에다가 일감 번호와 사유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나서 중단 요청을 승인해드릴 수도 있고 반려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정제를 했는데 기계전사가 안 나오실 경우에는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되세요. 다음 문장 정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냥 시작점을 잡고 시작하는 게 좋으세요. 처음에 그냥 이 부분에서 시작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수정을 하면 되니까 이 부분에서 일단 시작점 잡고 Shift S로 재생할게요. 정제를 한번 해보셨는데 뭐 아까 기계전사가 있는 영상에 대해서 정제를 해야 되냐, 정제 전사 둘 다 안 하는 거예요. 정제 딱 했는데 기계전사 안 나오시면 바로 그냥 문의해서 중단 요청해 주세요. 작업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게 포인트가 누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있는 영상은 발견하는 즉시 알려주시고 작업 중단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럼 계속 진행할게요. Shift S 눌러서 재생.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요가 들렸죠? 생각이 들고요.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저장을 해볼게요. 여기 안에서 시작 버튼 듣기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수정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계전사랑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들고요.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커서 놓고 다시 시작점 찍으시고 먼저 재생.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끝났죠. 텍스트 복사 다시 들어볼게요. 먼저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시청한 후에 라고 했던 거 같거든요. 진행하도록 네, 이런 거 너무 애매하게 들리는 거는 빠뜨려도 되는데 들었다 싶은 거는 다 추가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발화 저장. 만약에 정제했는데 뒤에 한 음절이 잘렸으면 다시 어떻게 수정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 뒤에 한 음절이 더 있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끝에다가 마우스를 놓으시면 커서가 모양이 바뀌어요. 그때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원하는 만큼 늘릴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다시 텍스트 복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기계가 이제 해당 오디오에 맞는 텍스트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혹시 지금도 소리가 끊기시나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제전사 시에 저희가 정제전사를 아예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거냐? 교수님이
학생들 출석을 부르는 부분, 이런 부분은 원래는 비식별화를 해서 없었었는데 이제는 아예 정제전사를 안 하고 있고요. 출석을 부르는 부분, 그리고 교수 이외의 발화. 화자가 교수 한 명이 아니고 뭐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질문을 이렇게 주고받는 형식에서 다른 화자가 있을 경우에 그 다른 화자의 발화는 정제전사하지 않고 주 화자, 교수님의 발화만 정제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영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만 된 문장이 있거든요. 그런 문장도 정제전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강의 자료가 삽입되어 있거든요. 이런 강의 자료 삽입된 부분들도 정제전사하지 않고 넘어가 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것도 스크롤로 확인하시면은 어디까지가 강의 자료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Shift D, 2초 앞으로 이동하는 단축키를 통해서 Shift D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 비디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스크롤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끝났나? 이렇게 보시다가 놓치실 수도 있으니까 Shift D 단축키를 이용해서 쭉 당겨 보시면 어디서 멈췄는지, 어디서 이제 강의 자료가 끝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끝났고 뒤에 재생을 해봐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네요. 그래서 계속 뒤로 가서 파형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파형이 있죠. 들어볼게요. 역학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자, 여기서부터 다시 정지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hift W로 시작점 잡고요. S 눌러서 역학적 재생,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 표와 같이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요가 나왔죠. 여기서 Shift X 누르고 Shift 스페이스 바로 저장. 그러면 기계전사 잘 나오죠. 텍스트 복사. 시작부터 들으면서 수정할 부분 찾으면 되세요. 역학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 표와 같이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있겠네요에서 마침표 잘 찍어주시고 발화 저장. 그리고 여기서 시작점 찍고 다시 들어볼게요. 역학적 연구에는 실험적 연구와 관찰적 연구로 나누어지고요. 나누어지고요. 여기서 끊을게요. 텍스트 복사. 다시 들어보면서 역학적 연구에는 실험적 연구와 관찰적 연구로 나누어지고요. 네, 나누어지고요. 여기서 마침표를 찍고 저장.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맞아요. 이 강의는 좀 잘 들리는 강의라서 정제는 실험적 어렵지 않은데 연구에는 정제가 좀 어려운 강의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작아서 이제 작업이 힘들거나 싱크가 안 맞는다. 그런 영상은 저희가 오류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단 요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 적어서 카톡방에 올리면 저희가 승인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잘 안 들리는 강의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실험 일단 계속 진행해 볼게요. 역학 여기까지는 대부분 가는 거는 거의 이제 드물죠. 만약에 정제가 잘 안 들려서 좀 어렵다 싶으면은 맞아요. 전체는 아니지만 뒤에 발음이 뭉개지는 강의도 있다. 그럴 때는 최대한 들리는 대로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기계전사의 힘을 약간 빌려서 정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처럼 제가 여기서 이제 종결어미를 잘 못 듣고 드물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저장을 했다라고 쳤을 때 텍스트를 보시면 드물죠라고 여기까지 나오죠. 그럼 이전에 내가 종결어미를 놓쳤다라고 기계전사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조금 뒤로 돌아가서 가는 거는 거의 이제 드물죠. 여기서 종결어미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고 뒷부분을 당겨 오시면 되세요. 요 다가 안 들리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너무 안 들린다 싶으면 이쪽에 점점점 강의 영상 안에 점점점 이 부분 누르시면 재생 속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느리게 들어보신다거나 아니면 볼륨을 조금 더 높여서 듣거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못 듣더라도 기계 전사는 작은 소리까지 잘 들어서 전사를 하기 때문에 기계 전사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거는 거의 이제 드물죠. 전사를 해주셔도 되세요. 정제 전사를 기계 전사의 힌트를 받아서 해주셔도 됩니다. 품질 안 좋은 영상으로 진행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초를 어떻게 전사해야 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정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는 거는 거의 이제 드물죠. 자, 이 드물조를 그초라고 가정해보고 전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드물조를 그초라고 했을 때 거의 이제 드물죠. 이 부분에서 분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초를 다 끊고 두 발화로 정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게 나누기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뭐 합니다. 그초까지 정제를 일단 하셔서 정제 전사를 다 하셔서 이 부분에서 분할하기를 눌러주시는 편이 나으세요. 분할하기 눌러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정제로 지금 나눠진 거거든요. 분할하기 기능을 사용하면 그럼 이 부분이 지금 그초인 거예요. 이때 이 앞에 발화의 끝점을 잡고 늘리게 되면 중복되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어느 부분을 잡고 있는지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를 해주시고 앞에 있는 발화의 끝점을 잡고 옮기면 중복이 되니까 뒷발화의 시작점을 잡고 당기면 그초만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사를 앞뒤로 수정해줘야겠죠. 앞에 전사를 그초를 지우고 저장 그리고 뒷발화를 그초만 쓰고 다시 저장 이런 식으로 드물조 그초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문장으로 정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도 볼게요. 비슷한 것으로 사과입니다. 사과 이런 문장을 분할할 때 두 문장으로 처리하나요? 네. 사과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제 전사해 주시고 사과 따로 정제 전사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는 사과 뒤에 마침표를 절대 찍으시면 안 됩니다. 마침표는 종결 어미에만 찍어주세요. 이렇게 밀리는 경우 도치죠. 도치인데 도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마침표나 물음표가 있을 때 뒤에 꼬리로 따라 붙는 것들은 다 잘라서 두 문장으로 정제 전사 하셔야 돼요. 분할하기를 다시 보여드리는 것도 있지만 발화 합치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앞뒤로 두 발화가 있죠. 이 두 발화를 다음 발화 합치기 기능을 통해서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앞에서 이 기능을 쓰는 게 아니고 이 뒤에 있는 발화에서 다음 발화 합치기를 눌러야겠죠.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발화가 합쳐져요. 그런데 지금 전사는 아까 뒤에 그초가 따라오지 않았죠. 그럴 때는 이 합친 발화를 한번 다시 클릭해 주시면 그초가 생깁니다. 이건 합치기를 예시를 든 거고 이걸 다시 이제 분할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분할하기예요. 만약에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드물죠. 이 드물조가 그초라고 쳤을 때 이 부분에서 잘라줘야겠죠. 이 부분에서 자르셔도 되고요. 자, 자르실 부분에 마우스 클릭을 해줘요. 그리고 분할하기 버튼 분리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정제 매뉴얼은 발화간 타이트하게 정제해 주는 게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 부분 살짝 길죠. 이 부분을 짧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뒤에 있는 거를 당겨오면 중복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의 시작점을 당겨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분할하시면 되십니다. 계속 질문 받을게요. 씁니다 등의 존결 어미를 잘 쓰는 스타일이 아니고 했는데 그래서 내주려면 어디서 끊어야 되나요? 이럴 경우에는
네 줄 이상 돼도 안 끊어도 돼요. 사실 1분 미만이다라고 했을 때는 많이 길어도 계속 이어서 정제전사 하셔도 되는데 1분이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접속사 전에서 끊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냥 끊어서 봐도 뭐 앞문장이나 뒷문장이 자연스러운 부분에서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지. 이렇게 될 때, 네, 되거든은 종결어미니까 아니니까 합쳐서 정제전사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지까지가 한 문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해하신 게, 허삼님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시작점 찍고 재생할게요. 그리고 이제 관찰적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조정하고. 이거를 이제 좀 숙달되시면 한 1.5배속으로 들으셔도 가능하거든요. 좀 이렇게 발음이 좀 정확한 경우에는. 그럴 그 경우에는 중에 1단계적 역학 연구를 말하는 기술 역학,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세요. 그 중에 1단계적 역학 연구를 말하는 기술 역학, 지금은 역학인데 격학으로 됐죠. 근데 이 뒤에 아마 이어질 것 같은데요. 종결어미가 없죠. 기술 역학, 네, 이론 역학이라고도 하고요. 하고요. 여기서 끝났어야겠죠. 그러면 전사를, 정제를 여기까지 당겨주고 다시 한번 텍스트 복사. 아, 이렇게 끝점을 늘렸을 때는 기계전사가 안 되는 이슈가 있네요. 그래서 이 문장을 삭제하고 처음부터 시작 끝을 잡든지 아니면 여기서 새로 한 문장을 잡아주고 뒷문장이랑 합치든지 해야 기계전사가 나오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단계 시작부터 들어볼게요. 그 중에 1단계적 역학 연구를 말하는 기술 역학, 이론 역학이라고도 하고요.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데 어금부호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1번 위쪽 숫자 키보드에서 1번 옆에 있는 이 기호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지금 텍스트 창에 보시면 이 기호. 작은 따옴표를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모양이 다르죠. 꼭 1 옆에 있는 어금부호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 이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서 어금부호를 치셨을 경우에는 전부 다 반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사하시면서 이제 태깅을 하실 때 외래어의 경우는 어금보호를 사용해서 앞뒤로 묶어주시면 되는데 일상어에다가 일일이 다 전문 용어다, 외래어다 하셔가지고 태깅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것도 반려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스토리, 와이파이, 버스 이런 부분에서까지 다 어금보호를 치시면 나중에 반려됐을 때 정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상 용어는 좀 제외해 주시고 만약에 너무 애매하다. 이게 내 기준에서는 일상 용어가 아니고 외래어 같다 싶으실 때는 저희 FAQ가 있어요. 영상 오른쪽 위를 보면 분할 기침 있죠. 여기서 주의사항으로 가시면 여기에 정말 웬만하면 다 나오거든요. 여기서 먼저 검색을 해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답을 못 얻었을 때는 저희 단톡방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분석 역학, 그리고 이런 문장 중에서 것들, 뭐 계속 나열하는 말을 할 때 쉼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쉼표도 전부 반려 대상인데 이게 반려됐을 때 하나씩 들어가서 삭제를 하는 게 엄청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반려를 당하셨을 때 이걸 수정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 쉼표는 사용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하는 것들, 계속 진행해 볼게요. 기술된 거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분석 역학을 이야기합니다. 분석하는 분석 역학을 이야기합니다. 넘어가고요. 계속 질문해 주시면 분석 질문 역학에는 위주로 제가 단면 조사 답변을 해드릴게요.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시작부터 분석 역학에는 단면 조사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 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지금 코트 연구라고 돼 있는데 이게 내가 들은 게 맞는가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뭐 아는 용어가 나오면 고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강의 영상을 보시면 코호트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힌트를 얻으셔도 됩니다. 뭐 이런 걸 놓쳤다고 해서 저희가 반열을 주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참고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 참고해서 전사해 주시면 되세요. 코호트 연구. 그러면 지금 단면조사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전문 용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단면조사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 이런 식으로 태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근부호로. 그때 어근부호를 하실 때 공백에 주의해 주세요. 이 묶은 단어 좌우로 공백이 있으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단면조사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라고 했을 때 절대 쉼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집니다. 해서 마침표 사용하고 바로 저장. 시작점 잡고요. 재생. 하나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는 뭐 거의 지금 쉬운 것만 나오니까 제가 정제를 해서 기계전사가 나왔을 때 좀 질문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제가 전사를 해볼게요. 네, 먼저 이제 기술 역학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질병의 규모와 분포를 질병 발생 원인에 대한 가설을 얻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가설 설정을 위해서 시행되는 연구로 인구 집단 내의 질병, 병적 상태, 사망 등 규모와 분포를 사람, 장소, 시간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정말 종결어미가 안 나온 편인데 볼까요? 몇 초인지 먼저 저장하고 지금 거의 뭐 27초, 8초 이 정도 나온 것 같은데 28초면 1분 미만이니까 상관이 없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텀이 있는데 이런 텀이 있어도 정제를 정의 끊지 말고 하나로 이어서 해주시고 만약에 텀이 6초 정도, 6초? 이렇게 재생해서 보고 있을 때 6초 이상 지나가는 것 같다 라고 하셨을 경우에만 끊어서 정제 전사해 주시면 됩니다. 정의에 대해서 그러면 기계전사 나온 걸 볼까요? 먼저 이제 먼저 기술 이제 역학 정의에 기술 대해서 역학 살펴보자면 살펴보자면 질병의 규모와 분포를 질병 발생 원인에 대한 가설을 얻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가설 설정을 위해서 시행되는 연구로 인구 집단 내의 질병, 병적 상태, 사망 등 규모와 분포를 사람, 장소, 시간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한 번만 들어서는 다 체크는 못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정제를 해주시면 전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질문 나온 거 최대한 FAQ에서 찾아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세 가지를
세 가지로 수정해야 되나요? FAQ로 가서 검색해 볼게요. 가지라고 치면 나올 것 같은데요. 안 나오네요. 세 가지. 이런 식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잘 못 찾겠다라고 할 때는 저희한테 카톡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채팅방에 쳐드릴게요. 세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다양하죠. 세 가지, 띄어서 세 가지, 3가지. 이렇게 세 개가 다 온다고 해도 반려를 아마 안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 볼게요. 두 줄로 넘어가는 경우에 아래로 방향키 아래로 누르면 전사 수정한 게 초기화 돼요. 왜냐하면 이제 방향키 아래로 누르는 게 단축키로 인식해서 텍스트 복사가 이루어져서 초기화 되는 현상인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휠로만 움직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질문요. 잠시만요. 제가 좀 질문을 많이 놓쳤네요. 해야 되거든 이 종결 어미가 아니면 그냥 듣지. 그치? 밑으로 복사해서 같이 볼게요. 자, 이 질문부터 봐드리면 되는 거죠. 해야 되거든 종결 어미가 아니면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세 가지 아까 제가 세 버전을 다 써드렸잖아요. 그 세 가지 다 괜찮아요. 세 가지 다 어떻게 쓰셔도 저희가 반려를 안 드릴 것 같습니다. 다시 써드릴게요.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지금 제가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슬래시 써가지고 넣어드렸거든요. 채팅창에 썼어요. 여기 텍스트창에 써드릴게요.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이제 보이실까요? 든이 왜 종결어미가 아닌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오디오를 들어보면은 든이 이게 종결어미로 쓴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반려를 드릴 때는 오디오를 안 보고 텍스트 위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든이 어떤 맥락으로 쓰였는지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 나까, 조, 요 이런 종결어미 뒤에 마침표가 붙고 그리고 그 뒤에 문장을 다시 정제전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이주민님 질문 답변 드릴게요. 그초 뒤에 문장이 따라오면 블록이 안 잡힌다. 너무 짧아서 중복 정제가 되는 현상을 말해 주시는 건데 이제 간략하게 사람, 장소, 시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만약 이 정말 짧은 부분에서 그초라고 했다고 치면 이 부분에서 분할하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이 갑자기 뒤가 늘어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다시 그초라고 보고 분할을 했을 때 너무 짧아서 지금 보시는 간격 자체가 최소 정제 구간인데
중복이 되게 돼버려요. 그럴 때는 그 그초를 그냥 문장 삭제해서 이제 간략하게 버리시는 게 사람 좋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 뒤에 문장이 없을 경우에는 뒤를 좀 늘리거나 앞을 좀 당기거나 해서 공간을 확보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그냥 그초, 그 부분을 문장 삭제를 하셔서 이제 간략하게 넘어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 뭐 중복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장 삭제는 최대한 지양해 주시고요. 만약에 너무 짧아서 뒷문장이랑 중복된다, 앞에 문장이랑 중복된다 라는 경우에만 문장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채팅창은 줌에서 채팅 누르면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다가 아까 세 가지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세 가지 때문에 계속 채팅창 보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세 가지의 경우는 이렇게 셋 다 반려 안 드릴 것 같고 지금 맞춤법 관련해서 반려가 갈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맞춤법 확인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저희가 뭐 네이버랑 여기랑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거랑 여기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저희가 용인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춤법 기본적인 거는 이쪽 분할하기 오른쪽에 있는 맞춤법 확인 누르시면은 맞춤법 검사 창이 새로 팝업이 돼요. 거기서 자기가 쓴 전사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교정하실 수 있습니다. 뭐 등이 왜 종결어미가 아닌지 계속 궁금해 하시는데 어, 뭐뭐가 이쪽에다가 칠게요. 뭐뭐가 뭐뭐 하거든 뭐뭐 해라 라고 할 수도 있죠. 문장 자체가. 그럴 경우에 이 등을 종결어미라고 판단할 수가 없죠. 이 뒤에 문장이 이어지니까. 그래서 등은 종결어미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그렇게 쓰였다고 해도 뭔가 저희가 텍스트만으로 보고 음성을 안 들었을 때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마침표를 사용하기가 어색하지 않은 곳에서 끊어주시면 되십니다. 내가 했거든. 네. 이럴 경우에는 맞는 것 같은데 그건 틀렸거든. 맞는 것 같지만 마침표나 마침표를 굳이 안 써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반려를 하나도 안 당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반려가 조금 적게 나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작업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하나도 안 나오면 좋겠지만 반려가 나와도 수정하는 작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완벽하게 하나도 안 틀리고 가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작업 시간을 빠르게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요를 많이 쓰는 분들에 대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보이시나요? 아이들은요, 잘 울잖아요. 요. 요를 많이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요를 빼보시면은 좀 판단하기가 편해요. 동결어미가 아닌 부분에선 잠깐만요. 이 디디님 먼저 답변해 볼게요. 동결어미가 아닐 경우에는 끊지 않으시면 돼요. 정제전사를 끊지 않으시면 되고, 네, 끊지 않고 마침표도 찍지 말라. 답변이 됐을까요? 끊지도 않고 마침표도 찍지 말아라. 뭐뭐거든 그쪽? 이것도 안 끊으셔도 됩니다. 제가 끊으라고 했었나요? 화제가 바뀌는 경우
일단은 아까 요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아이들은요, 잘 울잖아요. 이런 경우 너무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서 마침표를 중간에서 하고 두 문장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하나로 가야 되나. 이게 헷갈릴 때는 요를 생략해 보시면 돼요. 요를 이런 식으로 생략을 했을 때, 아이들은 잘 울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장이 좀 어색하지가 않죠. 그럴 때는 여기다 마침표를 굳이 안 붙이고 한 문장으로 정제전사 해주시면 됩니다. 추루정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거든. 근데 이렇게 말하면 틀렸죠. 든 동결어미로 보지 않기로 했는데 마침표를 찍는 거죠. 제가 말이 틀렸죠. 붙여서 하나로 정사해 주시면 됩니다. 발화가 분리되었는데도 마침표, 물음표를 찍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를 몇 가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본다면요. 이런 괄호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괄호는 넣으시면 안 되고 대표적인 경우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뭐뭐가 목적이야, 목적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 문장의 경우 목적이야 앞쪽 바로 하나 그리고 목적 이 단어 하나만 정제가 되겠죠. 정제전사가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 마침표를 찍지 않고 그냥 정제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꼬리로 이렇게 한 번 정도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말한다 라고 했을 때는 마침표를 찍지 않고 이 단어 자체로 정제전사가 완료되는 경우입니다. 아이들은요, 잘 울잖아요. 다시 해볼게요. 아이들은요, 잘 울잖아요. 뒤에 마침표가 없다고 반려되진 않나요? 아이들은요, 잘 울잖아요. 뒤에는 이 잘 울잖아요 뒤에는 마침표가 붙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아이들은요, 이 부분에서는 마침표가 안 붙어도 반려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놓친 질문이 제가 있을까요? 지금 다 확인이 안 돼서 혹시 지금 기준으로 다시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 뭐뭐 했습니다라고 합니다. 뭐뭐 했습니다라고 합니다. 라고 뭐 인용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라고를 한번 띄워주세요. 이 부분에는 마침표가 없어도 돼요. 어, 네. 인용하는 경우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로 이어서 정제전사 해주시면 됩니다. 슬래시 표시하는 경우 없습니다. 슬래시는 제가 지금 문장 정제전사 지금 한 텍스트 창에서 이 부분에서 분할을 해라 라고 보여주려고 슬래시를 쓰는 경우고요. 슬래시 표시 사용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중전사 규칙도 바뀌어가지고 이중전사도 하실 일이 없어서 이제 슬래시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뭐 수학 기호, 수학 공식 설명하는 강의? 그런 강의의 경우는 사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했거든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와중에 조금 내부에서도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의 끝나고 논의 거친 다음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잠깐 한 1분 정도만 멈췄다가 다시 진행할게요.
아까 등으로 잠깐 대부회의를 거친다고 강의를 잠깐 중단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뭐 했거든요로 종결 어미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서 이렇게 애매할 경우에는 일단은 다 마침표를 찍어서 분리를 해주세요. 규편이 저희가 어차피 필터링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연결어로 보시는 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뭐 반말로 했을 때 뭐뭐거든 요나 다가 생략돼서 종결 어미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네, 말씀 주신 대로 마침표 붙이고 끊어서 두 문장으로 정제전사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놓친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곱은 한글로 제곱하나요? 아니면 2라고 표시하나요? 위에 2 표시하기가 기호 찾기가 너무 어렵죠. 그냥 한글로 제곱 전사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Shift X와 Shift W 기능과 같은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지금 제가 시작점 잡는 거를 Shift W라고 했죠. 그게 이 지금 마우스 커서 보시면 시작, 빨간색으로 시작 버튼 이 버튼과 동일하고 그리고 끝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Shift X 네,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발화 저장 이게 Shift 스페이스바예요. 뭐 마우스로 단축키 사용이 너무 어려워서 마우스로만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여기 왼쪽에서 시작점 잡고 오른쪽에서 끝 잡고 그리고 발화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질문 계속 볼게요. 뭐 거든 뭐 라 이슈는 일단 마침표를 찍고 넘어가는 걸로 보겠습니다. 분할할 때 시작과 끝을 꼭 해야겠네요.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떤 걸 물어보시는지. 수학 공식의 경우 모두 한글로 표시하면 될까요? 자, 이 부분은 FAQ에서 다시 볼까요? 여기서 주의사항에서 공식이라고 쳐볼게요. 수학 공식 질문이 되게 많았죠. 이걸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바뀐 전사 규칙에 대해서 수학 공식 전사할 때 한글로 쭉 풀어쓰고 공식 전체 앞뒤에 어금 부호하는 게 맞나요? 네. 이 케이스로 답변이 됐을까요? 공식은 하나로 태깅해 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이 다 해결됐다고 봐도 될까요? 계속 진행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1, 2, 3, 4, 5, 6, 7, 100행까지 3물 3행. 전사는 들리는 대로 하는 게 맞아요. 한글로 하셔도 되고 숫자로 하셔도 되고. 3 더하기 4 이런 건 다 뭐 기호로 써주셔도 되고 그냥 한글로 전사해 주셔도 되고 양쪽 다 저희가 반려는 안 드리고 있습니다. 3 더하기 4라고 하셔도 되고 기호로 3 더하기 4 이 부분도 맞고요. 3 더하기 4 이렇게 둘 다 저희가 반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1, 2, 3, 4, 5, 6, 7, 100행까지 1, 2, 3, 4, 5 1, 2, 3, 4, 5, 6, 100행까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기호 저희가 쓸 수 있는 것 중에 3에서 4개월 이런 것들은 3에서 4개월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으세요. 3에서 4개월 이런 식으로 전사하셔도 상관없고 저희가 물결 기호는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점점점을 제가 들어보질 못하니까 만약에 강사가 1, 2, 3, 4, 5, 6, 7, 점점점 100행까지라고 말했으면 점점점을
쓸 텐데 점점점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전사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점점점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점점점 이렇게 쓰기보단 점점점 이렇게 쓸 것 같은데요. 점점점 이런 식으로 들리는 대로 전사한다고 생각해요. 애매한 경우에는 FAQ를 찾거나 저희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해결되니까. 파장, 분할, 합치고 그다음에 처리법. 파장, 분할, 합치고 분할하고 합치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럼 남녀에 따라서 어떤 요인이 있는지,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이 문장 시작이랑 끝을 잡았다고 쳐서 저장하고 기계전사를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들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럼 남녀에 따라서 어떤 요인이 있는지, 뭐 사실 이 문장은 그냥 쭉 가도 되지만 여기 물음표가 있어서 나눠야 되는 문장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그럼 남녀에 따라서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 물음표니까 이 부분에서 분할을 해주셔야 되죠. 다시 들어보시고 되는지, 그럼 네, 여기다라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한 이후에 분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분할은 분할 지점을 찾아서 클릭을 하고 분할하기를 누르면 분할이 됩니다. 분할 이후에 주의해 주셔야 될 거는 앞뒤 전사를 확인하고 각각 저장을 다시 잘 해주셔야 돼요. 앞에는 어떻게 되는지까지만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날리고 발화를 저장. 그리고 뒷발화를 확인해 보면 분할한 문장은 이런 이슈가 있어요. 앞에 전사를 수정해서 저장하면 뒷발화도 바뀌어요. 그래서 꼭 분할하기 이후에는 앞뒤 전사를 잘 확인해서 발화 저장을 다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뒤에는 다시 복사를 해서 그럼 남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파형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살짝 조절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분할은 끝나요. 분할은 이런 식이고 이제 합치기를 설명드리면 다음 발화 합치기니까 그 전 발화에 커서를 놓고 다음 발화 합치기 눌러주시면 이 앞, 뒤 전사가 붙습니다. 붙었죠? 붙었는데 지금 전사는 수정이 안 됐죠. 이게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붙은 발화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지금 제가 여기를 클릭하면 뒤 텍스트가 붙을 거예요. 클릭하면 뒤 텍스트가 붙죠. 그러면 만약에 마침표나 물음표를 내가 썼다. 그러면 지워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화 저장. 여기까지가 분할하고 합치는 남녀에 예시였습니다. 아, 1, 2, 3, 4 붙여서 쓰라고 하고 계신가요? 아, 띄워주세요. 1, 2, 3, 4 같은 경우에는 띄워주셔야 돼요. 1, 2, 3, 4, 5 이런 식으로 1, 2, 3, 4, 5 다 붙이면 이게 1230, 12345로 보이잖아요. 띄워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단미님 다시 볼게요. 질문. 마음이 아픈데요.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죠. 이 케이스를 볼게요. 마음이 아픈데요.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죠. 이것도 만약에 요를 괄호 쳐서 한번 뺐다고 가정하면 마음이 아픈데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죠. 어색하지가 않죠. 그냥 쭉 이어지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음이 아픈데요.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죠를 나누지 않고 쭉 이어서 전사해 주시면 됩니다. 마침표 찍지 않고 한 발화로 정제전사 해주세요. 다음 질문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 볼게요. 종족에 따라서
또 결혼했느냐, 아니면 미혼이냐에 따라서 경제적, 사회적 수준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죠. 정적에 따라서 또 결혼이냐 아니면 미혼이냐 따라서 달라지죠. 거기다 해놓고 시작부터 듣습니다. 종족에 따라서 또 결혼했느냐, 아니면 미혼이냐에 따라서 경제적, 사회적 수준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죠. 많이 달라지죠. 마침표, 괄호처럼. 사실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고, 뭐 자기가 이제 작업 다 알겠다, 해소가 됐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은 장소,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녹화본도 다시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진행하고, 뭐 충분히 이제 만족하셨다, 궁금한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화섭님 질문 볼게요. 전사한 게 2행일 때 1행으로 다시 커서 옮기면 전사한 게 없어지고 다시 모두 기계전사로 바뀌는 오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처음 보는 장소. 이슈거든요. 제가 일부러 한번 잡아볼게요. 그런 식으로. 네, 첫 번째 이 정도면 지금 두 줄이 많이 넘나요? 텍스트를 한번 복사해 볼게요. 여기서 1행에서 2행에서 1행으로 다시 커서를 옮기면 전상이 없어진다고요? 2행에서 1행으로 어떻게 옮기셨을 때를 말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마우스로 지금 커서를 옮기고 있는데 기계전사를 수정한 후, 자, 일단 발화를 제가 저장 한번 해볼게요. 발화 저장. 이 텍스트 안에서 이렇게 옮길 때 말하시는 거예요? 방향키로? 제가 지금 위아래를 누르고 있거든요. 위아래 키보드를 누르고 있는데 이때 기계전사가 수정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기계전사를 수정하고 위아래로 이동했을 때, 아, 지금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네요. 이렇게 하고 이런 이슈가 있네요. 위로 갈 때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아래로 갈 때는 기계전사가 복사되는 것 같네요. Shift를 누르지 않아도 아래를 눌렀을 때 텍스트가 복사되네요. 이 이슈는 저희가 지금 처음 확인하는 거라서 개발자분께 건의를 드릴게요. Shift를 눌렀을 때만 기계전사가 복사되도록 저희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럴 때 마우스로만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 부분 저희가 꼭 피드백 반영해서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한 일감에 대한 작업 마무리 기한을 말씀 주시는 건지 아니면 뭐 일일 할당을 한 작업에 대한 마무리 기한은 잠시 제가 한 문의를 드려볼게요. 저도 검수만 하다가 교육을 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카톡 단톡방 있죠. 카톡 단톡방에 질문 드리면 관리자분께서 답변 주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볼게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서 라고 말하다가 한참 녹음이다가 이어집니다. 걸어서 뒤에 온점 안 찍고 전사하는 거 맞나요? 네, 온점 안 찍고 전사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참 묵음이다가, 그리고 이게 이어지는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뭐뭐 하는 거라서 뭐뭐 해 인데 그 중간 텀이 6초 이상이면, 새로운 문장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중간 텀이 6초 이상이면 끊어서 정제전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완전히 다른 문장이라고 됐을 때는 걸어서는 종결 어미가 아니기 때문에 마침표를 찍지 않고
전사하는 게 맞습니다. 또 질문 더 있을까요? 질병 발생의 원인에 대한 이해와 가설을 제공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질병 발생의 원인에 대한 이해와 가설을 제공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설, 을을 띄어 써줬네요. 공백 없애고 마침표, 바라 저장. 기술역학에서 가설 설정이 되는 거죠. 기술역학에서 가설 설정이 되는 거죠. 마침표, 저장. 그러면 이제 기술역학에서 두 가지 질문 계속 받고 있는데 혹시 질문이 없으면 3시 10분에 교육 마치도록 할게요. 교수님 말고 부교수처럼 수업을 나누어서 두 분이서 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 발화자가 이제 정 교수님이겠죠? 그 교수님 발화만 정제하고 나머지 발화, 부교수님의 발화는 정제전사하지 않습니다. 어근보호는 문장 내 전문 용어, 영어 발음에만 사용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문 용어. 지금 이 기술역학에서 가설 설정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기술역학이랑 가설 설정을 전문 용어라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어근보호를 쳐주시면 되고, 영어 발음. 네. 근데 일상어에서는 영어라도 일상어는 태깅하지 않아요. 스토리텔링, 스토리, 뭐 보드 마카, 커피, 노트북 이런 거에 해당하겠죠. 뭐 밸런스 이 정도까지. 좀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하실 때는 치는 게 맞긴 한데 일상어 밸런스, 뭐 와이파이 이 정도는 일상어라 어근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작업물 길이가 천차만별. 주당 최소 작업 개수를 정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단톡방에다가 문의해 주시면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김예수님. 주당 최소 작업 개수. 이 부분도 단톡방에다 문의해 주시면 지금 관리자분께서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중력을 나타내는 단위 G가 있습니다. 원 G라고 하셨습니다. 원 G, 원 G. 이 부분은 일단 원. 한글로 전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 G. 원 G. 이런 식으로 전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모르면 어근보호에 넣으면 됩니다. 애매한 거를 태깅했을 때 저희가 그냥 반려되는 부분에서 그 부분만 수정해 주시면 되니까 너무 틀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 안 가지셔도 되거든요. 반려 당했다고 뭐 포인트가 차감되는 것도 아니고 수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라서 반려해주는 부분 피드백 반영해 주시면 되시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어근보호 칠 때 가장 주의할 점이 어근보호를 작은 따옴표로 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작은 따옴표로 진짜 5만 대다가 다 표시를 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다시 1 옆에 있는 어근보로 수정하는 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작은 따옴표만 아니면 됩니다. 작은 따옴표만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마음대로 치셔도 됩니다. 일상어는 빼고요. 단위는 단위 표시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도 FAQ로 가볼게요. 단위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본인 질문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찾는 거죠. 폐하 이런 걸로 지금 답변이 되겠죠? 이런 단위 그냥 적어 놓을까요? 폐하라고 읽으시기도 해서 그냥 폐하라고 전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킬로미터, 센티미터 이런 것들은 그냥 단위 표시하고 있거든요. 다시 킬로미터, 킬로미터, 센티미터. 저희도 워낙 지금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다 기억은 못 하는데 모를 때마다 FAQ 찾아보거나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뭐 킬로미터 제곱 이럴 때는 좀 어렵잖아요. 센티미터 제곱 이럴 때는 제곱이라고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단위 표시에는 전문 용어 태깅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보시면 여기 태깅도 단위가 있을까요? 질문이? 그냥 MG로 전사해 주세요. 보면 지금 태깅 안 돼 있죠? 태깅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한글로 쓰실 땐 꼭 들리는 대로 써주세요. 다음 질문 있을까요? 로 구분해서 지금 파형이 여기서 끊겼다고 이런 식으로 그냥 안 들어보고 하나씩 정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들었는데 이게 세 문장이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 이런 거 다 반려드리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종결 어미에서만 딱 끊어서 전사를 해주세요. 이거 나중에 다 바로 합치려면 정제 전사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기술 역사, 처음부터 정제 원발성이냐, 전사 매뉴얼대로 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더 질문이 있을까요? 15분까지 질문 없으면 강의 마치는 걸로 할게요. 유행성이냐, 지방성이냐, 산발성이냐, 전염성이냐, 비전염성이냐로 나누고요. 이 부분 이냐로 나누고요. 그냥 다 전사해 주시면 됩니다. 띄어쓰기 신경 써주시고 비전염성 B 이 부분 띄지 않죠? 여기서 쉼표 사용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역학 현상은 시간적 현상에 따라서 또 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지리적 현상, 생체적 현상, 사회적 현상에 따라서 기술하기도 합니다. 재생한 와중에도 뭔가 종결어미가 안 나올 것 같다 이 부분에서 종결어미가 나올 것 같지 기술 않다 역학의 라는 확신이 들 때 Shift D를 이용해서 2초로 전 건너뛰셔도 슬라이드에 됩니다. 좀 숙련자를 위한 팁인데요. 대해서 얘기했듯이 여기서 여기까지 종결어미가 안 나올 것 같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 D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Shift D로. 어차피 이거는 이렇게 전사를 했을 때 기계 전사가 맞는지 틀렸는지 내 감이 맞았는가를 검토할 수 있으니까요. 역학의 조사 내용이에요. 아까 네, 여기서 내용이에요. 놓쳤죠. 이런 경우는 그냥 수정을 하면 되니까 역학의 조사 내용이에요. 내용이에요. 분할하기. 몇 번을 들어도 진짜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난감해집니다. 땡땡땡으로 처리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계 전사가 써주는 거를 힌트 삼아서 강의 영상에 있는 부분을 힌트 삼아서 최대한 전사를 해주시는데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들리는 대로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말도 안 된다. 일 경우에는 저희한테 일감 번호 이 뒤쪽에 이쪽 지금 주소창 보이시나요? 5자리로 나온 일감 번호 이 일감 번호를 저희 단톡방에다가 올려주시고 몇 분 해당 부분 정말 안 들립니다. 어떻게 전사하면 좋을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 전사하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땡땡땡 처리보다는 저희한테 질문해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만약에 밤 12시가 넘어서 저희가 응대가 안 될 경우에는 최대한 들리시는 대로 전사해 주세요. 어차피 반열을 드리면 되니까 그 부분만 수정해 주시면 되니까 땡땡땡 처리 말고
땡땡땡으로 하면 저희가 뭐 비식별화된 내용인가 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들리는 대로 최대한 전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계시는 분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강의 마쳐도 될까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일단 질문 받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강의 종료하고 녹화본 공유되는 대로 저희 링크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